이런 거 전부 다 분양가에 반영시켜 주겠다. 분양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금처럼 자재값이 상승하는 걸 건축 비용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분양가 자체는 예전보다 많이 올라갈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첫 번째인 6.21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부동산 정상화, 세제 정상화에 따른 완화책이 담겨져 있는 대책이었는데요. 이 대책 플러스 분양가 상한제와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의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 대책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어렵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좀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끔 좀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를 좀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제도가, 이 대책이 나온 가장 큰 이유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현저히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안정화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여기에 임대차에 따른 공급도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전월세 시장이 좀 불안정한 시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안정화되려면 신축 공급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거죠. 자, 모든 수요는 당연히 서울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또 서울 안에서도 아파트 선호가 많습니다. 또 여기에 당연히 신축을 선호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서울 신축 아파트 선호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자, 지방과 수도권, 경기, 인천과 다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는 토지가 없죠. 기존에 지어져 있는 종전주택을 허물고 다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해야지만 이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서울의 공급 주체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플러스 시공사들이 빠르게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공급이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이 추진 동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되고 있는 겁니다. 이 조합원들이 추진을 하려면 당연히 일반 분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도 많이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반 분양가를 신축 아파트 시세 대비까지 분양가를 책정을 해줘야지만 수익성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반 분양의 수익이 많이 나오면 조합원들은 분담금이 적어지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추진할 수밖에 없겠죠. 시공사 입장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는 주변 시세 대비, 신축 아파트 시세 대비 분양가를 책정해야 합당한데 이거를 임의적으로 분양가를 확 눌러버린 겁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또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 이런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는 이 고분양가 심사 제도라는 이 허그의 주택도시금융공사라는 이 정부 산하기관인 공기업에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지만 분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부가 지정한 가격을 책정한 분양가에 맞춰서 분양을 해야 되는, 굉장히 시장을 억제하는 이런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제대로 서울에 있는 공급이 추진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지금 둔촌주공이 거의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건축한 지는, 공사한 지는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정부에서 지정한 분양가대로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일반 분양을 주변 아파트, 신축 아파트 시세 대비 올려야 합당한 건데 분양가를 엄청 낮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에 생각했던 분담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돼버렸고,
또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또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로 인해서 전장 사태로 인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건축 비용과 여러 가지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시공사와 조합원 간에 의견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공사는 건축 비용을 더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분양가도 낮은 상황인데 여기에 또 건축 비용을 더 달라고 하니 의견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사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돼서 지금 일반 분양을 늦추고 있는 사업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입주가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아무튼 이런 내용 때문에 분양가를 다시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 대책이 나온 겁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아파트들의 이 분양가 책정은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본다면요. 이 택지비와 건축비와 가산비를 포함해서 분양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자, 우선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에 택지를 공급하는 가격에 따라서 이 택지비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근데 서울 같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택지를 사는 게 아니죠. 여기에 또 마찬가지 주택도 함께 사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으로 산정해서 택지비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협회가 검토를 하고 부동산원에서 그 검토를 다시 하고 확정을 짓는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이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 건축비로 산정하되 물가 변동을 고려해서 6개월마다 정기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후에 1년에 2번씩 이 기본용 건축비를 물가 변동으로 포함시켜서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산정해서 합산해서 이제 분양가가 책정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산비가 포함이 됩니다. 이 가산비는 택지비의 가산비도 포함되고 건축비의 가산비가 포함된다. 이 가산비는 쉽게 예를 들면 그냥 이 시공사의 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은 사업에 투입되는 실제 원가는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데, 이 경직적인 운영으로 일부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 택지와 그리고 감정평가만으로도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죠. 조합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인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이자 비용이나 여러 가지 조합이 추진하는데 부수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적정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조합원 입장에서. 그리고 정비사업은 택지사업과 동일하게 가산비 등을 산정하는 등 도심 공급사업의 특수성에 부합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사업에 필요한 뭐 토지 확보나 사업의 의사결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택지 사업과는 도심 공급 사업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택지는 그냥 땅만 수용하면 되는 거고 도심 공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부수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의 특수성에 부합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이 절차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도 상존되고 있다. 그리고 기본형 건축비는 비정기고시 등의 절차가 있으나 현재와 같은 자재비 등 상승 상황을 적기 반영하기 곤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1년에 2번 정기 고시하고 있습니다. 3월과 9월에 고시하고 있는데 그 앞전에도 현재와 같이 자재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일시적으로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허그에 고분양가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선 허그라는 곳은 주택도시 보증공사로서 정부의 산하기관인 공기업입니다. 자,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요,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 일대를 지정하는 겁니다. 서울 일대는 대다수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고요. 경기도는 하남, 광명, 과천 일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내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는 지역들은 전부 다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시공사들이 공사를 한참 진행 중에 있다가 혹여나 파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분양자의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에 대한 이 보증을 서주는 역할로서 무조건 시공사들이 이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분양가가 상당 부분 비현실적인 분양가로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기존에는 인근 500m 이내 20년차 아파트 시세로 책정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신축 아파트인데 어떻게 20년차 이내인 아파트 기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작년에 좀 바뀌었습니다. 고분양가 심사 제도가.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또 현장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불투명한 심사 기준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대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분양가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총 3가지가 나왔습니다. 사업 주체가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비용들, 이런 거 전부 다 여태까지 분양가에 반영을 안 했지만 분양가에 반영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원자재, 자재값 상승분에 따라서 건축비에 신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분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분양가 심사 기준에 따라 절차도 합리화하고 투명성도 제고함으로써 빠르게 공급을 촉진하겠다라는 제도로 보여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에 기존에는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건축비, 택지비, 그리고 가산비를 포함해서 분양가를 산정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부수적인 과정에서 세입자 등의 주거 이전비 또는 명도 소송비, 이사비, 영업 손실 보상비, 이주를 위한 이자 비용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총회할 때 여러 가지 들어가는 운영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들이 모여서 총회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 비용들도 전부 다 분양가에 포함하겠다. 그럼 분양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처럼 자재값이 상승하는 걸 건축비용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현행 기준에서는 매년 1년에 2번 3월, 9월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고시합니다. 그리고 건축비 조정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서 금액을 산정합니다. 자, 그리고 주요 자재 4개가 있습니다. 레미콘과 철근, PH8, 동관이 있는데 이 값을 확인해서 단일 품목이 15% 상승할 경우에는 이렇게 정기고시하고 3개월 이후에 고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도가 도입된 지가 2008년에 도입이 됐는데 이 주요 자재 4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사용 빈도가 낮은 자재 등은 현장에 맞게끔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엄격한 요건 3개월 이후에 단일 품목 15%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최근처럼 여러 자재값이 동시 상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불가능하죠. 단일 품목으로 15% 이상 상승을 해야지만 반영시키기 때문에 지금처럼 동시 상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자, 개선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전에 봤던 가장 빈도수가 낮은 PH8과 동관을 지금 가장 빈도수가 많아진 창호유리, 이거는 내부 공사할 때 가장 건축비에 많이 들어가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창호유리나 강화 합판 마루 이런 것들을 다시 포함시키겠다. 그리고 알루미늄 거푸집까지 포함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봤던 것처럼 복수 품목 가격 상승으로 단일 품목 15% 상승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재비가 급등할 경우 정기고시 이후에 3개월 이내라도 조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정기고시 3개월 이후에 조정하죠. 근데 이내라도 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비중이 높은 상위 2개 자재, 레미콘, 철근, 이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그리고 하위 3개 자재, 창호유리, 마루, 거푸집, 이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조정 요건에 추가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비용에 많이 들어가는 품목으로 변경하겠다라는 얘기죠. 아까 pH 파일과 동관을 빼버리고, 그거는 사용 빈도가 굉장히 낮고 건축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앞전에 봤던 이런 창호유리, 마루, 거푸집 이런 것들은 건축 비용에 많이 들어가는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다시 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의 자재비도 마찬가지. 급격한 자재비 급등 상황도 분양가 산정 시에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고분양가 심사에 자재비 가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자, 기본용 건축비는 1년에 2번 고시한다라고 했죠. 자, 만약에 3월에 건축 비용이 상승을 했습니다. 2.64%가 상승을 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걸 다 상승분으로 적용해 주는 건 아니고요. 최근 3년 동안 평균 상승한 상승분 1.85%가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평균치. 이거를 빼버립니다. 그렇다면 2022년 6월 현재 단기 자재비 급등한 급등분은 0.8%가 되죠. 자, 이 0.8%를 40%로 곱한다라고 합니다. 이 40%는 건축 비용이 통상 분양가의 40% 정도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40%를 적용을 해서 자재비 급등분 가산 비율이 0.32%가 나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분양가가 5억이라고 할 경우에 앞전에 계산이 됐던 0.32%의 가산 비율을 곱하게 될 경우에 최종 분양가는 이 자재 비용이 상승한 분양가로 책정이 되어서 5억 160만 원으로 분양가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 방식으로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분양가 심사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투명성이 있게끔 재고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행 기준에서는 사실 사업주체가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가 협회에 검증을 해서 부동산원이 다시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위법이 있는지 판단을 하고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부동산원이 확정을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부동산원 검증 기준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고, 왜? 당연히 정부의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분양가를 낮추는 게 목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검증기관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고 검증 시에 해당 감정평가사나 외부 의견 수렴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라고 한다면 부동산원의 검증을 좀 더 투명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검증부터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서 해당 감정평가사의 의견 진술 기회도 부여하겠다라고 예고하고 있고, 따라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 자, 허그의 고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 기준,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자, 현행 같은 경우에는 시세 비교를 위해 인근 사업장 500m 이내, 준공 20년 내 유사성 기준이 비슷한 아파트를 선정해서 분양가를 책정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요? 준공 연도에 편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축 아파트인데 이제 준공 20년 된 노후 단지가 많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대가 워낙 낮으니까 분양가도 낮게 책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개선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초 20년 이내가 아니라 10년 이내로 바꾸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제가 봤을 땐 최소 5년 이내로 잡아줘야지 좀 적당한 가격대 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분양가 상한제와 허그의 고분양가 이런 관리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조속히 시행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고 주택 공급을 빠르게 추진을 해서 이 매매 가격 안정화도 이루면서 또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이 7월에서 8월에 이루어질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 제도 개선 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분양가 심사 제도도 마찬가지. 자, 허그의 시행 세칙 개정을 6월 이내 완료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대책 발표 즉시 개정에 착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제도 개선 사항은 개정 시행 세칙 시행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택 공급을 빠르게 활성화시켜 줘야 되고, 자,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엔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분양가 합리적인 방안 대책으로 인해서 당연히 분양가 자체는 예전보다 많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뉴스에서 나와 있는 얘기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7월부터 상승할 요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 자체가 더더욱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고, 또 전월세 시장이 지금 불안정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월세에 거주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불안정하게 거주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좀 가격이 어느 정도 급매 수준으로 가격이 좀 내려왔을 때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